자, 이런 가운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법관 임명식 발언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.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은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후에 그칠 것입니다.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도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. 네, 자, 성신 부의장, 이 예.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신도, 그러니까 뭐 중용 대학에 나오는 스스로 혼자 있더라도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만, 자,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발언을 쭉 분석을 해보면 재판 독립만 5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. 지난번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에 쓰지 않았다, 이런 세종대왕 컨퍼런스에서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?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? 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상황인 네. 만큼 대법원장 입에서는 사실 저런 메시지가 늘 나왔었겠죠.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 메시지가 유독 달리 해석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재판 독립을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몸을 되돌아보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,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대법원이 그리고 사법부가 돌아봐야 되는 말이죠. 왜냐하면 사법부가 유일하게 3권 중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. 선출되지 않는 이유는 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어느 계파나 어느 진영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출하지 않고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. 대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입법부가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뭔가 이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늘 국민들로부터 견제와 심판을 받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작용을 못하면 입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. 조희대 대법원장 반성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우리도 지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늘 깨끗하게 해야 된다. 늘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. 앞으로 그러는 것보다 일단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지금 털고 가야 되는 부분들,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런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 말의 진정성이 실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, 김기영 대변인, 자, 그런데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의 공감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방식이 법사위에서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인용한, 그러니까 유튜버 자체도 이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녹취를 사용하는 등 이런 근거가 부족한 문제 제기, 그리고 이 독단적으로 여당 지도부와 의논도 하지 않은 법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,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, 이런 지적도 있죠. 처음부터 명분이 없었는데요. 이른바 제가 볼 때 헛발질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사실상 발목을 잡고 아예 사법부 수장을 바꿔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. 대법원의 어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무죄가 나오면 괜찮고 유죄 판단이 나오면 괜찮은 겁니까?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나 빠르다.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. 그 즈음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,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 주는 거 아니냐, 조아라 했습니다.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다 확신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가 유죄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그 당시에도 대법원장을 끌어내려고 그때는 특검까지 운운을 했었죠. 근데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부승찬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은
유튜브에서 코너명 자체가 믿거나 말거나의 코너명에서 나왔던 그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요.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당내 자정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절제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급발진을 했습니다. 근데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상의를 안 했다는 게 모든 기사가 났는데 밤 사이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정청래 당대표가 원하는 대로 하셔라, 힘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. 결국 강성 지지자들, 이른바 개딸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센 거 이런 식으로 당 전체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. 네, 자, 송치현 부의장, 일단 이 법사위 의결한 대법원장 청문회가 30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. 지금으로 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의결된 거니까 청문회 하긴 해야죠. 그렇죠. 할 거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가 생각해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네. 보고요.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적다고 봅니다. 근데 그 청문회에 지금 오경미 대법관이나 이흥구 대법관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 대법관 2명이 그 아까 말했던 파기환송심에서 그 12명 중에 유일하게 2명이 그 소수 의견을 냈던 분들입니다. 이분들을 불러서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너무 속도를 빠르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하면서 압박이 있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만약에 거기서 그 두 분들이 어떤 답변을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두 분들이 원래 이 판사들은 이 속독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자료를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언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사실 졸속으로 재판했다는 거에 그 명분은 사라질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함을 느꼈다라고 만약 발언할 경우 아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두 대법관이 나오시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어느 쪽으로든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고자 했다면 조희대 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개혁 입법청문회 형식을 띄었다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의원실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뭔가 사법부의 목소리도 좀 들어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러면은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런 입법청문회를 할 테니 대법원장도 한번 나오셔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안 나올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조금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다양한 의혹들도 검증하면서 정책에 대한 의견들도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청문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.